인생을 곱씹는 시간, 마음 곱하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함께 밥을 먹어봐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밥 먹을 때만큼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없거든요. 평소에는 친절하고 배려 깊어 보이던 사람도 식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무뚝뚝해 보이던 사람이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밥 먹을 때 사람의 본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순간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같이 밥 먹을 때 계속 이것저것 권하면서 이거 꼭 먹어봐, 진짜 맛있어 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친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진짜 배려일까요? 아니면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인간관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밥 먹을 때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조심해야겠구나 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6가지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꼭 먹어봐 라고 하면서 내가 싫다고 해도 계속 권합니다. 심지어 한 입만, 정말 한 입만 이라고 하면서 포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 정도는 안 매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계속 떠먹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 살 안 쪄 라고 하면서 자꾸 더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려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기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일에서도 똑같이 행동해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면서 자기 방식만 옳다고 고집부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열정적이고 친근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선택권이 점점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 맛있는데 먹어볼래? 아, 매운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건 어때? 이런 식으로 매 취향을 존중해 줍니다. 한번 거절하면 아, 그럼 다른 걸로 하자 라고 쿨하게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음식 하나 권하는 것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작은 음식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상황은 더 미묘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작은 일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 확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바로 딱 하나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거예요. 접시에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너 먹어 라고 양보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집어먹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은근히 쌓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마음에 박히게 돼요. 특히 비싼 음식이거나 맛있는 음식일수록 이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까짓 한 조각 뭐 그렇게 따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손해를 보는 순간에 진짜 본성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걸 나눠야 할 때도 당연하다는 듯이 네가 양보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같이 일하거나 뭔가 함께 할 때도 너는 괜찮으니까 라면서 불편한 일은 자꾸 떠넘기려고 해요. 결국 혼자만 좋은 걸 다 챙기고 나한테는 항상 이해해줘, 참아줘
라는 말만 남기는 거죠. 작은 음식 하나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걸 나눌 리가 없어요. 반대로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마지막 한 조각이 남으면 너 먹어. 나는 충분히 먹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양보합니다. 아니면 이거 반씩 나눠 먹을까? 라고 제안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라고 티를 안 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밥맛도 좋고 마음도 편해져요. 그런데 세 번째는 더 미묘해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은근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은근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바로 식사 속도를 전혀 맞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만 엄청 빨리 먹고 나서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어요. 상대방은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딴짓하다가 너무 늦게 먹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함께 있는 사람이 묘하게 부담스러워져요. 빨리 먹는 사람 옆에서는 나도 빨리 먹어야 하나 라는 압박감이 들고 늦게 먹는 사람 때문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라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식사 속도를 맞춘다는 건 생각보다 큰 배려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리듬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페이스대로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 맞춰주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자기 속도로만 일을 진행하고 빨리빨리 따라와 라거나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라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결국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상대방 속도에 맞춰줍니다. 상대방이 천천히 먹으면 자기도 조금 미리게 먹고 상대방이 빨리 먹으면 자기도 적당히 맞춰줘요. 그리고 천천히 먹어, 급하지 않아 라거나 맛있게 드세요 라는 한마디도 해줍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나랑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전해져요. 속도 하나 맞춰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내 마음을 맞춰주지 못해요. 그런데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해요. 이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바로 식당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조금만 늦어져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짜증을 내거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제대로 좀 해주세요 라며 큰 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반말을 하거나 야, 이거 틀렸는데? 라고 막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한테만 친절하니까 좋은 사람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해져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는 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힘 있는 사람한테는 극도로 예의 바르고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객이거나 동등한 위치니까 잘해주지만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약해졌을 때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특히 계산할 때 카드가 안 들거나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진짜 왜 이래? 라면서 직원한테 화풀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실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왜 이것도 못해? 라면서 무시하거나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사람 많은 곳에서 나를 민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음식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실수가 있어도 실수할 수 있죠. 괜찮아요. 라며 이해해 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인사도 빠뜨리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보여줘요. 나중에 내가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따뜻하게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인격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5번째는 더 깊이 들어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5번째입니다. 이건 더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확실히 확인하고 주문 받으셨어야죠. 라면서 처음부터 큰 소리로 따집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진짜 요즘 서비스가 왜 이래? 여기 완전 엉망이네?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실수하실 수 있죠. 혹시 이거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되 상대방의 기분까지 상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어야 속이 풀려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더 집중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똑같이 해요.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나를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서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외국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는 실수하면 안 돼 라면서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어요. 하지만 2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상대방까지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와 갈등이 생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하지 네가 잘못했다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편한 느낌이 들어요. 손해를 보거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6번째는 정말 미묘해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은데 은근히 나를 소외시키는 행동이거든요. 6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정말 미묘해요. 겉으로는 재미있고 좋은 사람 같은데 은근히 나를 소외시키는 행동이거든요. 바로 식사하면서 대화를 완전히 혼자서 독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내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사람이네, 분위기도 잘 띄우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 그래 근데 있잖아 라면서 금세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이나 고민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구나, 아 맞다, 내가 어제 라면서 관심 없다는 티를 팍팍 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가 아니라 자기만의 독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이야기 들어줄 사람만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때도 뭐 그렇게까지 심각해? 너는 원래 예민하잖아 라면서 내 마음을 가볍게 넘겨버려요. 결국 밥은 같이 먹어도 마음은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고 나는 이 사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이야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너는 어떤 것 같아?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내 의견도 물어봐요. 내가 뭔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짜로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 그래서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내 감정에도 공감해 줍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생겨요. 진짜로 나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까지가 밥 먹을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6가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 어떠셨나요? 한번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았나요? 사람 관계라는 건 거창한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평범하게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순간에 서로에 대한 진짜 마음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또는 이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라고 느꼈던 순간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곱하기에서는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작은 신호들, 그리고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